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뉴욕 증시가 FOMC 경계감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금리 결정이 초미의 이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어제 이어서 관망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신규 일자리 증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결국 좋은 얘기지만 시장에서는 야 이거 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뭔가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뽑으려고 그러면 임금도 올라져야 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좀 내일 발표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부담스러운 소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어제 오늘은 큰 움직임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대 지수가 0.2%에서 다우지수는 거의 1% 약간 못 미치게 어제보다 약간 하락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제랑 더 거의 비슷합니다.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 어제는 이제 에너지 정도만 올랐는데 오늘은 금융과 유틸리티 좀 반등했고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주라든가 임의 소비재들은 오늘도 재미없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그나마 소폭 하락하는 모습. 그렇지만 역시 금리 부분도 최근 한 4, 5일째는 큰 움직임이 없고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일 발표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사용에 따라서 크게 좀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볼 텐데 저도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지만 아마존이 1조 달러 클럽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도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근 14년 동안의 시장과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최근의 1년 흐름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14년 동안 즉 리만 사태 이후에 보면 아시다시피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젊은 분들 층일수록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시장하면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떤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주식에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는 이게 꾸준하게 시장을 지배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끌고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일부에서 앞으로의 10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금년 초부터 이어왔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두 개로 양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뭔가 성장해서 가치 쪽으로 가는 거가 되겠고 아니면 현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현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결국 배당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이런 큰 그림의 어떤 그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올 한 해가 10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굳어진다 안 굳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런 어떤 흐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위 그 IT 쪽에 대한 펀드는 2000년 이후 또 최대 수준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소위 가치주나 이런 거 아니면 방어적인 이런 주식이라도 돈이 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양분된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되면서 오늘 5.5% 떨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알파벳도 작년 초 이후로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런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니고 분명히 좋은 회사고 돈을 잘 버는 회사지만 시장의 지금 심리 자체가 약간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밸류에이션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과거 14년 동안의 금리 수준보다 앞으로의 10년은 금리가 좀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들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꼭 굳이 이런 주식도 뭐 괜찮겠으나 전반적으로 IT나 이런 좀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도도한 흐름일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뭔가 가치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분산 투자가 진짜 중요하다. 분산 투자라는 것이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ETF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라는 고민도 들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실적 발표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서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실적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우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버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2%는 올라갔는데 손실 자체는 오히려 커졌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70% 이상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버도 올라가고 리프트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어저께 홍콩 시장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소위 제로 코로나, 제로 코비드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는 루머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관련된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고요. 파이자 같은 거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3% 올라갔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적은 손실, 이 정도만 간 것도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소위 고객층이 좀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소파이의 좀 반등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떨어져 있고 적자 매사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바로 시간의 실적 두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는 기대 이상 실적과 매출이익이 그냥 사상 최대가 났습니다. 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주가 이제 떨어졌었고 어저께 반등하다가 오늘 다시 시간에서 5, 6%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일부에서는 회사 측에서도 지난 분기에 취소율이 좀 늘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니덤증권사는 엊그저께 일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이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를 우리나라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의 그 호스트가 직접 집을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개 집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한 대표적인 두 개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0월 달에 그런 호스팅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경기 둔화하면서 약간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경고를 했는데요. 여튼 그런 건 상관없이 오늘은 긍정적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AMD는요. 주당 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발표된 눈높이를 낮아주는 정도 수준에서도 오히려 가이던스나 그런 월가의 예상치보다 약간 못 미쳤어요.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45%가 늘어났는데 반면에 인텔이 27%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좋다는 얘기하면서 올라갔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치그룹이 이제 젊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틴더랑 힌지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이익 같은 경우는 눈높이로 상당히 못 맞췄어요. 그렇지만 매출이 기대보다 좋았고요.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1%밖에 늘지 않았지만 시간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석의 나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매출도 오늘 65% 떨어졌거든요. 그때에서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챙겨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